리플은 오늘도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여도 왠지 긴장감이 감돌죠. 암호화폐 대부분 코인이 그렇겠지만 리플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 구간을 폭풍 전야라고도 하죠. 조용하지만 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이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비트코인도 최근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총 1, 2, 3 메이저 코인들이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코인들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특집으로 다뤄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JP 모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주말을 맞이해서요. 자, 이거는 특집편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와 관련된 특집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12월이 시작되는데요. 자,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을지, FOMC를 거쳐서 연말 산타가 올지, 연말 산타 랠리가 반드시 오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정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조금 전에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또 파란색이죠. 보시면 거의 변동성이 없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자,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색깔이 바뀌죠. 자, 지금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일단 이렇게 쭉 횡보하고 나면은 분명히 어디론가 가격이 튀겠죠. 이제 다음 주면은 계속해서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자, 며칠 전 베이지북이 발간되었고요. 어쨌든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요. 자, 제가 가끔 보여드리죠. 이게 베이지북이고요.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 FBR이죠. 1년에 8번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 동향의 종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발표가 됐던 거는 26일 날 나왔고요. 12개 지방 연방 준비은행이 현지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 지역의 산업 생산 활동, 소비 동향, 노동 시장 이런 경제 지표를 조사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 표지가 베이지색이죠. 그래서 베이지북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엔 발표된 베이지북은 5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서머리라고 요약된 부분만 읽으셔도 충분하십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번 베이지북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그런 정량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데이터 공백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매번 연설할 때마다 베이지북을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일단 이번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고용이 소폭 감소했다고요.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K자형,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 차이가 계속해서 고소득층은 돈 계속 잘 쓰고요.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비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면서 이 격차가 심해지는, 즉 양극화가 커지는 이 K자형 소비 패턴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는 또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어쨌든 베이지북에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서도 둔화되고 있는 고용 지표라든지 또 이 소비 측면에서의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가 또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심중함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금리는 인하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요.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0.25%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86.4%고요. 금리 동결은 13.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이번
12월 10일 자 이날이죠. 금리 결정 FOMC가 이날 있죠. 자 여기 이제 뭐 예측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치가 나오겠는데요. 자 어쨌든 0.25% 인하 3.75 예측치 나올 것 같고요. 결과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신중함이 곁들여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신중하면은 2026년도 1월과 2월 쭉 이어지는 앞으로의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좋지 않죠. 자, 그래서 금리는 인하하더라도 뒤에 이어진 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뭐 성명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파적이면 금리 인하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지만 정작 내일 모레 있을 연방준비제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고용 관련 지표들, 물가 관련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이에 따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변동성을 나타낼 겁니다. 굳이 뭐 대충 결론이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 특별하게 무슨 쇼킹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놀아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시장 시황만으로도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가서 최대한 좀 짧게 드릴 거고요. 나중에 보충적으로 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나온 김에 시황을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ETF에 관련된 시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JP 모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블랙록과의 관련된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저께 추수감사절은 미국 주식시장이 쉬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반장만 하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ETF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고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그나마 뭐 양은 적지만 자, 연속해서 한 3일 동안 계속 ETF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요 며칠 순유입을 나타내면서 지난번 이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 XRP의 유입량이 눈에 띄는데요. 자, XRP, 자, 미국 XRP 현물 ETF가 하루 만에 2268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크게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단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픈빨이 아니냐는 평가절하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고요. 자,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던 다른 ETF 같은 경우 특히 솔라나가 가장 큰 경쟁자의 하나였죠. 자,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입량이 약간 주춤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심지어 유출까지 있었고요. 자, 이번엔 아무리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자, 유입량이 굉장히 작았죠. 물론 500만 달러면 뭐 적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크게 줄어든 액수고요. 반면에 XRP를 보시면요. 자, XRP가 훨씬 많죠. 자,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순유입 누적액이 자, 6억 1,800만 달러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자, 6억 6,600달러가 됩니다. 자,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중요한 거는 XRP가 출시된 기간보다 솔라나가 출시된 기간이 2배 정도가 되는데 벌써 기간은 반인데 액수는 더 크기 때문에 유입량이 솔라나의 2배가 넘는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ETF 발행사들이 아, XRP가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마 ETF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XRP를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계획을 잡겠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결국 기관들이 자, 너도 나도 XRP가 돈이 된다면 몰려들면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자, 수요가 커지면 자, 공급 양이 부족해지죠. 자, 공급 쇼크가 되는 가능성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ETF가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 ETF 이 양이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되고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가격에 정말 영향을 끼치려면요. 지금 유입량의 6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비트코인 수준처럼 되면서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공급 충격이 나오려면요. 지금 상황에서 한 20배 정도의 유입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공급 충격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배 정도 되면요. 이제 공급 충격이 나올 수 있는 뭔가 기미가 시작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P 모건의 다이먼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죠. 아직 리플에 대한 어떤 ETF 출시하지 않은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기관의 신뢰라든지 지금의 지위가 있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블랙록이었고요.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반대론자죠. 자, 그래서 블랙록은 운영 자산이 9조 달러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달러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체이스 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은 좀 다른데요. 총 자산을 따지면 이쪽은 훨씬 크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한 4배가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운용 자산은 이쪽이 크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JP 모건은 남의 도반, 자기 돈,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JP 모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서 블랙록은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수익성은 JP 모건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블랙록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요. 만약에 JP 모건이 들어온다, 이거는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금과 업계의 대표격이죠. 이들이 업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검증은 끝났다고 보고 검증 없이 뒤따라올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JP 모건은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불신했던 이력이 있고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XRP에 대해서는 아직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들어온다 이러면 때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상 JP 모건은 XRP에 투자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5%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진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쪽은 은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나중에 은행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쪽은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기존의 은행 시스템, 기존의 전통 금융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자라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JPM 코인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죠. 물론 기술의 바탕은 비슷한데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를 도입을 했지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중앙화고요. 그리고 기관 결제, 국경 간 결제 이런 부분들 리플과 완전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JP 모건이 리플 ETF를 출시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경쟁자 상품을 홍보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JP 모건이 비트코인 연계 상품을 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JP 모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즉 암호화폐는 사기다, 암호화폐는 허상이다, 이렇게 절대 암호화폐는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에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요. 어쨌든 마음의 문을 좀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짐은 조금씩 이제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올해 10월 달에 허용을 했었죠. 그리고 JPMD라는 상표를 출원했고요. 이것은 암호화폐 결제 거래 보관 서비스를 포괄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경제 관계에 있는 리플에 대한 상품을 출시하기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가능성은 떨어져 있지만요. 그래도 그게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본인들의 코인, 국경간 결제라든지 송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들고 가고 이 XRP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자 상품으로 이원화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은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 JP 모건마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통 금융이 인정을 시작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자, 따라서 블랙록은 고객이 원하면 이제 오케이. 자,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출시된 ETF, 현물 ETF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블랙록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리플, XRP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 사람들이 많이 찾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땐 당연히 블랙록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돈이 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고요. 자, 블랙록마저 자, XRP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공급 쇼크를 불러일으킬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죠. 최근의 추세라면요. 시총과 비교했을 때 유입량 정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블랙록까지 가세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자,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하지만 자, JP모건은 아직은 확률이 적고요. 또 한참을 더 재고 검증하고 지켜볼 겁니다. 자, 레리 핑크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정도 때가 거의 뭐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XRP는 자, 내년에 혹시 이제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처럼 어느 정도의 저점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JP모건에 대한 이야기, 블랙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해 가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다 라는 것, 드디어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면 180도 바꾼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것은 다른 전통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들이 정말 중요한 뉴스죠. 제가 조금 있다가는 최근 메이저 코인들이 횡보하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이럴 때 알트코인들 막 날아다니는데요. 자, 이때 이런 단타 기회 여러분들 좀 놓치시면 아깝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금 당장 리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음 주 대응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제 관점은 똑같습니다. 자, 3,000원 라인은 바닥 라인이고요. 3,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는 여기는 자, 매수해도 되는 자리, 그리고 아쉽지만 자, 3,300원에서 3,000원 이 라인 사이는 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 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대신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3,000원 가격 라인, 바닥 라인 근처로 누릴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자, 여기 바닥을 볼 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바닥 근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3,300원 위의 라인에서도 필요하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3,300원 이상은 매수를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당분간은요. 그리고 자, 현금은 한 10% 정도는 계속 좀 들고 계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FOMC 관련해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요. 발표 직후에 한번 좀 눌렸다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FOMC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선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플은 이 정도로만 대응해 놓으시면 충분하시고요. 자, 여유가 없다.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 정도로만 대응해 놓으시고 대신 중요한 변곡점에서 대신 좀 계좌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중요한 변곡점에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속보라든지 이슈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검증된 출처와 검증된 내용만 중요한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소통방이 좀 사람들이 많죠. 자, 알람이 많이 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하시면요. 조용히 문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정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실시간 대응 문자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일단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소통방 입장을 하셔도 괜찮고요.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과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리플은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해 놓으시면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요.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최소 이거 하나는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는데요. 자, 바로 리플 수익화해야 되겠죠. 뭐 중간 매도건, 1차, 2차 매도건, 최종 매도건, 자,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이 쭉 빠졌을 때 다시 매집하는 매집에 대한 부분. 자, 이런 고민들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이 이렇게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은 널뛴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타 기회. 자, 이런 거 놓치시면 너무나 아까운데요. 자, 제가 어떻게 단타를 하는지 잠깐 꿀팁을 알려드리면요. 자,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그로스톨 코인이었습니다. 보시면 265원에 매수했고요. 256원 손절가 드렸습니다. 결국은 320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때까지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20%가 넘죠. 꽤 괜찮은 수익률이고요. 자, 최근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펌핑이 나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 정고점 근처까지는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자, 이렇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약간이라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코인이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달아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여기까지만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면서 결국은 32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11월 30일 자, 잠깐 보시면요. 6주차 두 번째 종목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8시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8시 10분에 그로스톨 코인 매수 손절가만 드렸습니다. 매도가는 나중에 드렸죠. 자, 중간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움직임은 없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3시 좀 전부터 자, 아무래도 더 이상 상승 여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자, 매도가 추천드렸고요. 3시 3분에 매도가 추천드리면서 3시 5분부터 매도가 위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8%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6주차 게릴라 단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때 매수가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매수되고 나서 자, 한참 올라갔다가 자, 3시 자, 3분이면 자, 이 정도죠. 그리고 좀 조정이 약간 나올 때 이때 제가 매도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면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슈퍼버스 추천을 드렸었죠. 보시면 슈퍼버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자, 중간에 이렇게 크게 펌핑이 나왔다가 조정이 받은 바로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 어제도 굉장히 큰 수익 보고 나왔죠. 더 눈여겨보던 종목이었고요. 자, 슈퍼버스 같은 경우도 29일 게릴라 단타 6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어제죠. 자, 오늘 게릴라 단타 8시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그리고 8시 10분에 슈퍼버스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 자리가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가 손절가만 먼저 드렸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비슷합니다. 보시면 자, 매수가 손절가만 미리 드리고요.
매도가는 제가 상황 봐서 지금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최대한 우리가 소익 불소 있는 구간까지는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매도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면 어제 슈퍼버스 45% 수익 봤고요. 오늘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8% 수익 봤습니다. 역대 가장 큰 수익이 나왔던 것은 자 모멘텀이었습니다. 52%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주말만 이렇게 해도 성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좀 손이 좀 빨라야 되겠죠. 매도가를 제가 나중에 드리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못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되는 종목이 있고요. 갑자기 쫙 빠져서 회복이 안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문자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소액으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진행하면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게릴라 단타는 주말에만 진행을 하고요. 평일에는 100일의 기적 진행을 하고 있죠. 100일의 기적은 보시면 수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쭉쭉 쌓아가면서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자 지난 4기 때를 보시면 자 비슷하죠. 중간에 손절도 있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만 꾸준하게만 수익이 나더라도요.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초기 시드가 50만 원이었죠. 자 누적 금액을 보시면 나쁘지 않죠. 자 이번 5기 때도 자 이렇게 꾸준히만 진행을 하면요 꽤 괜찮은 성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 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